사실주의로 러시아를 이야기하다. 창의적인 공생관계 일리아 레핀과 레오 톨스토이. 사진이 널리 보급되기 전에 화가는 유명인의 모습을 후대를 위해 사진처럼 순간을 포착하여 대중에게 전파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러시아 미술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예술가 중 한 명인 일리아 레핀은 당시 가장 유명한 러시아 소설가인 톨스토이의 초상화를 많이 그렸습니다. 그는 러시아보다 더 권위 있는 유럽 미술계에서 널리 인정받은 최초의 러시아 예술가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린 톨스토이의 초상화를 통해 오늘날 우리가 그에 대해 갖고 있는 이미지를 확실하게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레핀은 서재에서, 식당 테이블에서 농민의 옷을 입고 맨발로 서 있는 일상 활동을 배경으로 톨스토이를 그렸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그를 이상주의자이자 사회운동가의 이미지를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묘사는 홍보를 위한 캠페인이 아니었습니다. 레핀과 톨스토이는 같은 예술계에 속해 있었고 삶을 솔직하게 묘사하고 노동계급의 공경에 공감하고 비슷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서로 이끌려서 친구가 되었습니다. 레핀은 예술을 사회적 선전으로 활용한다는 톨스토이의 급진적인 믿음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톨스토이의 이상주의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했고 두 사람은 대화에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톨스토이의 첫 번째 초상화를 제작한 것은 7년간의 우정 이후였지만 그 후 레핀은 야스나야 폴리아나에 있는 그의 집을 방문하면서 자주 톨스토이를 스케치했고 초상화들을 그리기 위해 톨스토이는 포즈를 취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초상화인 레오 톨스토이의 맨발은 레핀이 완성하는 데 거의 10년이 걸렸으며 톨스토이는 이 초상화를 위해 자신의 정원에서 여러 번 포즈를 취했습니다. 이는 레핀의 톨스토이에 대한 깊은 성찰과 단순한 삶에 대한 열망을 포착하였으며 이는 레핀이 그를 본 그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여전히 기억하는 톨스토이의 모습입니다. 일리아 레핀, 사실주의로 러시아를 이야기하다. 일리아 레핀은 페레드 비지니키 학파의 러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예술가였으며 그는 소련 정부와 스탈린에 의해 새로운 사회주의, 현실주의 학파가 모방해야 할 예술가로 추앙받았습니다. 미술학도로서 그는 여행을 통해 이탈리아, 파리, 인상파 전시회를 방문했고 인상주의 스타일의 생생한 색상과 빠른 붓질을 접했지만 그는 자신이 가진 러시아 특유의 사실주의 스타일에 충실했습니다. 그는 러시아 엘리트, 지식인 자르 니콜라스 2세를 여러 번 그렸습니다. 19세기 러시아의 가장 유명한 예술가 중 한 사람으로 당시 예술계에서 그의 위치는 문학계의 거장 레오 톨스토이와 맞먹었습니다. 그의 주요 작품으로는 볼가강의 바지선 운반자들, 쿠르스크 지방의 종교 행렬, 끔찍한 이반과 그의 아들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포로지아 코사크의 답변, 미하일 글렌카, 모데스트 무소로그스키, 특히 오랜 우정을 나눴던 레오 톨스토이를 포함하여 당시 러시아의 주요 문학 및 예술가들이 초상화를 발표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그의 그림에서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주제는 러시아 혁명운동이었고 그 결과 그의 작품은 러시아 민족 스타일로 분류됩니다. 말년에 그는 핀란드 쿠오카칼라에 있는 페나테스라는 집에서 살았으며 이 집은 자신이 직접 설계하고 지었습니다.
1917년 10월 공산주의 혁명 이후 핀란드는 독립을 선언했고 소련은 국민적 영웅이었던 레핀에게 돌아오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소련 정권을 적대시하던 그는 너무 늙어서 여행을 할 수 없다는 핑계로 거절했고 13년 후 사망할 때까지 핀란드에 머물렀습니다. 레핀은 1930년에 사망하여 페나테스에 묻혔습니다. 1939년 소련이 핀란드를 침공한 후 쿠오칼라 영토는 소련에 합병되었고 1940년에 페나테스의 집은 박물관으로 대중에게 공개되었습니다. 나로드니키 페르보 마르토프치의 공개 처형. 그들은 그를 기대하지 않았다는 한 가정의 오묘한 상황을 다룬 역사적 작품으로 그의 전직은 나로드니키 또는 혁명가였으며 감옥과 유배 생활로 쇠약하고 허약해진 젊은이가 예고 없이 가족에게 돌아온 상황을 묘사합니다. 이야기는 그의 가족 얼굴의 다양한 표정과 벽에 걸린 짜르 알렉산더 3세 및 좋아하는 러시아 시인의 초상화와 같은 작은 세부 사항으로 묘사됩니다. 이 그림은 4개의 다른 작품을 포함하는 레핀의 나로드니키 시리즈의 일부입니다. 나로드니키 시리즈 첫 번째 그림은 연행 중 진흙길에서입니다. 그리고 고백전 및 혁명적 회의, 선전가의 체포입니다. 나로드니키 운동의 나로드나야 볼야는 19세기 후반 러시아 제국에서 활동하던 혁명적인 사회주의 정치 조직으로 제국을 전복시키려는 시도로 정부 관료들을 암살했습니다. 조직은 독재적인 짜르 체제를 반대하는 농업사회주의의 한 형태인 나로드닉을 계승한 초기 사회주의 운동이었습니다. 이들은 젊은 혁명적 사회주의 지식인들로 이미 테러라는 용어를 긍정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나로드나야 볼야는 정치적 폭력에 대한 도덕적 정당성을 주장했으며 죽은 테러리스트를 순교자와 영웅으로 숭배하고 선전용 캠페인으로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1881년 3월 1일 짜르 알렉산드르 2세의 암살은 나로드나야 볼야의 러시아 내에서의 사회주의 정치운동의 전점을 찍었습니다. 암살이 짜르 체제를 종식시키지는 못했지만 알렉산드르 3세는 선왕을 죽인 폭탄 테러의 여파로 겁에 질렸고 공식 대관식은 안보 문제로 인해 2년 이상 연기되었습니다. 1881년 4월 3일 5명의 페르보 마르토브시가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헤샤 헬프만은 임신으로 인해 처형이 연기되었다가 무기한 가도르가로 변경되었지만 그녀는 산후 합병증으로 감옥에서 사망했습니다. 이 기간의 그의 다음 주요 작품은 이반 뇌제와 그의 아들 이반 1581년 11월 16일 이었습니다. 이 그림은 미친 듯이 분노하여 왕홀로 아들을 죽인 직후 공포에 질린 얼굴의 짜르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큰 스캔들을 일으켰습니다. 일부 비평가들은 이 작품을 암살 시도가 실패한 뒤 나로드나야 볼야를 잔인하게 진압한 차르 알렉산드르 3세에 대한 은폐된 비판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미학적 측면에서 지나치게 선정적이라고 생각하는 페레즈 비즈니키의 공격도 받았습니다. 이 작품은 2번 파손되었고 차르 알렉산드르 3세의 요청으로 작품을 전시회에서 내렸지만 나중에 자신의 결정을 재고하여 그림을 다시 전시하였습니다.